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실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해서 질병이 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가져야 돼요. 자, 먼저 그 암 완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즉 다시 말해서 원래 암 완치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번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유튜브 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이미 결정이 됐는데 뭐하러 이런 유튜브 보는 거 시간 낭비해. 그동안에 하고 싶은 거 재밌는 일을 하시지. 결국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또 해봅시다. 장수촌에는 암 환자가 있던가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암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실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해서 질병이 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답을 찾기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암 치유를 위해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멀리서 찾지 말자라고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것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고 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별하면 우리 같은 서민들 같은 경우는 결국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특별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에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재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상당히 감사하게 여기셔야 되는데요. 자, 답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 일상에 있어요. 일상의 그 원리, 원칙에 있고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콩을 얻고 싶어요. 밭에서 콩을 먹고 싶어서 콩을 심고 싶어요. 그럼 뭘 심어야 돼요? 콩을 심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팥을 심으면 콩은 나요? 안 나잖아요. 그렇듯이 이것을 뭐라고 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답을 어디서 찾자? 우리가 무엇을 뿌렸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을 찾으려면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경우는 그러면 왜 암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가? 현대 문명이 발달할수록 암이 늘고 있을까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살면서 암을 뿌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암이 잘 자라게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삶을 점검하다 보면 이제 답을 찾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암 환자들이 암에 걸렸어요. 근데 왜 치유를 안 될까요? 뭐 걸리는 건 걸리는 거라고 치고 그것은 암에 걸린 상태에서도 삶을 점검하고 삶을 성찰하기보다는 치료법을 찾는 데만 매달린다는 거죠.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치료를 안 해서 암에 걸렸다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 암이 나았죠. 왜? 원인을 없애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치료를 받지 않아서 암에 걸리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장수촌을 예를 들은 것처럼. 다시 말해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암의 원인이 아닐 뿐더러 암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을 뿐더러 또 암의 원인과 무관하기 때문에 암에 걸린 상태에서 치료에 매달리면 암 치유에 이를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 원인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바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원인을 찾는데 우리는 어떤 도구가 또 필요하겠죠. 그냥 맨손으로 찾을 수는 없는 거. 그걸 원리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잡고 있으면 찾기가 쉬워요. 그걸 먼저 자연에서 먼저 찾아봅시다. 자,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 예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연은 뭐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뭐 약간 불완전한 것처럼 이제 설명을 했지만 현대 과학에 들어와서는 자연은 100% 완벽하고 정확하다라고 얘기해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과학적 기술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자연은 어떻게 완전한지 한번 볼까요? 자, 물은 어디서 어떻게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는 찬착을 하고 암을 바라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자연을 설명을 자꾸만 드리려고 하냐면 이것이 너무나 과학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과학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뉴턴의 3대 법칙이 있어요. 뉴턴의 법칙은 다 동의하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뉴턴의 제1법칙이 뭐죠?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뭘까요? 힘을 주지 않으면 가던 물질은 계속 진행한다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진행되는, 즉 암이 발생되는 길로 우리가 걸어왔다면 다시 돌리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2의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힘이 작용이 되고 방향이 결정이 되면 어디서 날아가고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방향과 속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점검해야 돼. 즉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에요. 똑같은 거죠. 예를 들을게요. 좀 더 쉽게. 좀 어려운 얘기였던 것 같으니까. 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을 예를 들게요. 이분은 육식왕이라고 스스로 불릴 정도였어요. 체중도 임기 말 중에 굉장히 많이 불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즐겨 먹었던 음식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은 게 떠요. 그리고 대부분이 뭘까요? 바로 육식들이에요. 뭐 치킨, 핫도그, 아이스크림 이런 얘기들. 자, 이런 걸 좋아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과의 법칙에 대가를 치르는 게 되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게? 건강한 대가일까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은 2004년도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해요. 심장 혈관 이식 수술. 그리고 2010년도에는 관상동맥 스텐트를 또 박는 수술하고. 왜? 통증이 심했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수술을 하고 나서 이분은 두 부류의 의사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요. 수술을 집도한 박사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원래 심장병이라는 것은 5년이나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발을 하고 그때마다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별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준 거죠. 왜? 보통 사람도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딘 오니시와 맥두걸 박사님 같은 분이 또 다른 이제 주치의셨는데요. 이분들의 조언은 어떤 얘기냐면 당신이 이대로 간다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고를 받은 거죠. 다시 말해서 뭔가 삶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중에 식단을 한번 바꿔봐라. 그래서 빌 클린턴이 참 현명한 분이죠. 이분은 그 식단을 바꾸라고 하는 제안을 받고 식단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수술한 지가 2011년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10몇 년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 수술을 안 했죠, 당연히. 심장약도 먹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면 얼마 전에 좀 오래전 기사에 보니까 채식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많은 일도 하시지만. 예, 이런 것처럼 또 다른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닐 버나드 그 박사님의 통증 장르 의식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여기에 한 사례가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 얘기가 나요. 의학 박사 앤서니 사틸라노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책도 쓰셨더라고요. 또 한 번의 삶.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이분도. 원래 성공한 사람인데 결국 건강을 망쳐가지고 말기암에 걸렸어요. 이때 마침 채식에 대한 눈이 떠져요. 그리고 또 마크로바이오틱 요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실천하게 돼요. 말기암이셨는데. 근데 뼈에 전이된 게 암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쓴 책이 또 한 번의 삶이라는 책이었던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됐죠. 의사에다가 이런 이 내용까지 포함됐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10년간 잘 하던 것을 멈춰버렸어요. 마크로바이오틱 식단을 멈추고 예전에 먹던 대로 생선, 닭고기를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암이 재발하고 결국 사망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인과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만약 여러분이 암 환자이든 어떤 병이든 어떤 뭐 다른 정신적 문제이든 아니 뭐 성공의 문제이든 다 마찬가지. 만약 현재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가고 있지 않다. 그럼 뭘 해야 될까? 이제까지 내가 오던 방향, 내가 했던 노력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 인과의 법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런 것 말고 좀 더 원하는 것을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과의 법칙이고 이것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질병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원리이고 치유를 이룰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인슈타인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요. 아인슈타인 다 아시죠? 천재 과학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미친 짓을 하지 마라고. 자, 이분은 미친 짓을 정의를 이렇게 내요.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암 완치, 암 자유를 원하세요? 그러면 미친 짓을 멈추세요. 지금. 그러면 길이 펼쳐질 겁니다.